무기력은 나이가 아니라 의미의 상실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있어도 하기 싫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봅니다.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바빴는데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력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무기력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이 들면 무기력해지는가? 무기력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다음 날도 피곤합니다. 그 다음 날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이제 쉴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아예 의욕이 없어요. 은퇴 후에 오는 무기력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저녁에 돌아와도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니까 의미도 사라집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요.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예전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했는데요.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요. 밥도 대충 먹고요. 청소도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요. 상실 후에 오는 무기력입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면 삶의 이유도 함께 떠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미가 사라져서입니다. 일이라는 의미, 역할이라는 의미, 관계라는 의미, 이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무기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무기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기력은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목표 상실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목표가 사라지면 움직일 이유도 사라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출근해야 했죠. 회의도 있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가 길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만 길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며 보낼지 막막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손주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그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손주들이 크고 나니까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갈 곳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기력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목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필요합니다. 매일 일어날 이유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방법, 작은 목표를 만드십시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를 만드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 오늘 아침 산책하기.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것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큰 목표는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목표가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목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은퇴 후 1년 동안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자.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산책했습니다. 30분만. 돌아와서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했네. 다음 날도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니까 산책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산책하다가 꽃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꽃 이름이 뭐지?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날 산책할 때 다른 꽃도 봤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꽃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표 하나가 삶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작은 목표가 저를 살렸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이었는데요. 이제는 매일 할 게 있어요. 꽃 보고, 공부하고, 사진 찍고,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작은 목표만. 두 번째 방법, 몸을 움직이십시오. 무기력할 때 가만히 있으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같이 걷자. 처음엔 싫었습니다. 뭐하러? 그런데 딸이 계속 왔습니다. 매일.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요. 이제는 매일 걸어요.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요. 마음도 편해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움직이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 작은 일을 하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을 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생기면 또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만 하자.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보기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네. 깨끗해진 싱크대를 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했네. 다음 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작은 일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한 달 후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니까 달라졌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매일 작은 일을 해요. 그게 저를 살려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작은 일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방법,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생활이 불규칙해집니다.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먹습니다. 이게 무기력을 더 키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이게 리듬을 만듭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기력해지면서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대충 먹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흐릿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며칠 묵게 됐습니다. 손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저녁 9시에 잤습니다. 할머니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7시에.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손주가 떠난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7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는 것.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기력이 줄었습니다. 하루가 선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사니까 좋아요. 하루가 또렷해졌어요. 예전엔 뭘 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제는 알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십시오.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같은 시간에 자십시오. 같은 시간에 식사하십시오. 이 규칙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사람을 만나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기력이 더 커집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완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귀찮았으니까. 그러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점심 먹자. 가기 싫었습니다. 뭐하러? 그런데 친구가 계속 연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조금씩 무기력이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멈춰요. 그게 좋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사람과의 연결이 당신을 살립니다. 6번째 방법,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무기력은 반복에서 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 변화가 없으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은 뇌를 깨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70세에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평생 안 쓰던 거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버튼도 많고 메뉴도 복잡했습니다. 손주에게 배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 저건 뭐야? 하나씩 배웠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한 달 후 카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했습니다. 사진도 보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좋아요.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유튜브도 봐요. 매일 배울 게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는 배움을 막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든 언어든 그림이든 요리든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당신을 살립니다. 7번째 방법, 도움이 될 사람을 찾으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심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딸이 계속 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시네요. 약을 드셔보세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습니다. 석 달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길 잘했어요. 혼자였으면 못 벗어났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기력이 심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의사든 상담사든 누구든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게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8번째 방법, 의미를 찾으십시오. 결국 무기력의 해답은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미 없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작은 의미라도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의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고양이를 봤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또 줬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밥을 줬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고양이가 날 기다리네. 내가 밥을 줘야 해. 작은 의미가 생겼습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게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살렸어요. 작은 생명이지만요. 그 생명이 저를 필요로 해요. 그게 제 삶의 의미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의미, 누군가를 돌보는 것, 무언가를 키우는 것, 작은 일을 하는 것, 뭐든 좋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9번째 방법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무기력할 때는 모든 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좋은 것도 안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한 할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뭘 감사해. 다 의미 없어. 그러다 손주가 편지를 줬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뭘 감사해야 하지? 그래도 찾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 생각이 났다. 작은 것들. 한 달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니까 달라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예전엔 다 회색이었는데요. 이제는 색깔이 보여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매일 밤 3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연습이 당신을 바꿉니다. 10번째 방법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한 할머니가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심한 무기력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걸 하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런데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첫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했습니다. 그것만. 둘째 주에는 일어나서 세수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세수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10분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3달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니까 됐어요. 처음엔 욕심 부렸다가 실패했거든요. 이번엔 천천히 했어요. 그게 맞았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가도 앞으로 가면 됩니다. 무기력과 함께 사는 법. 무기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기력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기력이 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또 왔구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알고 있는 방법을 쓰십시오. 작은 목표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고, 작은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움을 청하고, 의미를 찾고, 감사를 연습하고,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이 10가지 방법.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무기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의 상실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고, 작은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움을 청하고, 의미를 찾고, 감사를 연습하고,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변화가 올 겁니다. 무기력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일의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합니다. 내일 아침 산책하기. 이것만. 둘째,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을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셋째, 작은 일 하나를 합니다. 오늘.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좋습니다. 넷째, 감사한 것 하나를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섯째,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 5가지를 해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작은 일상 속에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작은 일을 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만든다. 깊이 새길 말입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무기력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무기력이 줄어듭니다. 활력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작은 목표를 만드는 시작. 몸을 움직이는 시작. 삶을 되찾는 시작. 오늘 하루 작은 목표 하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해도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